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금일은 이 양자 컴퓨터 관련되는 방송을 내용을 또 해보려고 합니다. 방송 전 늘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많은 힘이 된다 말씀 좀 드리고요. 자, 오늘은 또 새벽간에 뉴욕 증시가 좀 빠지는 이슈가 있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EU에다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게 되면서 오히려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이 주식 같은 경우는 또 저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해 보면서 방송을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뉴욕 증시를 먼저 보고 가도록 할게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증시 자체가 엄청나게 크게 밀렸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최근 계속해서 지속적인 여러분들 알다시피 신용등급 하향이라든지 국채 리스크라든지 이런 것들과 함께 하방 포지션을 좀 키우고 있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하게 크게 지금 보면은 엄청나게 큰 낙폭을 밀렸다라고 할 만한 이 업종은 좀 안 보이고요. 다만 이 애플 같은 경우만 이제 아까 방송에 얘기했던 EU 관련되어 있는 이제 관세와 동일하게 미국에서 아이폰 만들지 않으면 또 25% 추가 관세 부과하겠다라고 하면서 빠지는 모습. 그러니까 지금 어제 시장 자체는 관세에 대한 부분만 좀 빠지는 거지 다른 기업들은 엄청나게 크게 빠지는 하락 포지션 나오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뉴욕 증시를 좀 먼저 보고 간다라고 하면은 현재 이제 어찌됐든지 이런 하락폭을 키운 게 결국엔 뭐한다? 유럽연합에다가 다시 관세 50%를 부과할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아니고 소셜미디어에다가 지금 6월 1일부터는요 뭐 하겠다? 관세를 부과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게 사실상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원래는 기존의 90일간의 유예가 생기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협업을 할 것이다.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가 컸잖아요. 근데 지금 다시 이 90일 유예가 의미가 없게 50%를 관세 부과한다라고 하니까 시장은 사실 또 뭐가 부각이 되느냐? 관세 리스크라는 게 다시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좀 증시가 또 다시 한번 출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만 다행인 게 뭐냐고 하면은 그전에는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을 상대로 관세 전쟁을 이제 벌였다라고 하면은 이번에는 이제 벤센트 재무부 장관이 이야기한 게 뭐다? 이제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지금 다른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임하면서 이제 협상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유럽연합은 유독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유럽연합에만 대한 이 트럼프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언급을 한 것이고 사실상 아시아라든지 다른 국가들은 뭐한다? 이 90일 유예기간 종료 전에 오히려 더 많은 합의를 발표하게 될 것이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아마 지금 관세 리스크가 일단 유럽연합 때문에 다시 생기긴 했지만 이 EU를 통한 관세 리스크가 과거만큼은 엄청난 타격을 받지는 않을 거다라고 저는 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과거 만약에 관세 리스크로 인한 타격이 여기까지 커졌다라고 하면 낙폭이 저는 지금 사실 만약에 유럽연합 때문에 밀려야 된다라고 하면은 18,000 나스닥 기준 18,000포인트를 보고 있고요. 정말 최대치로 열어놓는다 하더라도 17,000포인트대는 지켜줘야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유럽연합에 대한 관세 리스크라는 정책이 나오면서 증시가 밀리게 되었을 때는 오히려 우리가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드리는 거죠. 왜? 실질적으로 제가 최근에도 얘기했지만 시장은 관세 리스크도 리스크지만 더 크게 영향을 받는 건 뭐다?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금리 인하 가능성 때문이다라고 했죠. 금리 인하가 언제 나와주냐에 따라서 증시는 오히려 대폭 상승할 것이다. 특히나 지금 연준 같은 경우는 관세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게 협상만 잘 돼가지고 10% 정도에서 확정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제 하반기로 들어서면 하반기 이제 7월부터죠. 7월부터는 본격적인 금리 인하를 진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 문제는 지금 이 유럽연합의 지금 이 관세 50%를 이 월가가 연준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그나마 다행인 거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이제 전 세계적인 증시가 아니라 유럽연합에 이제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영향은 끼치지 않지 않을까. 다른 나라들이 다 10%로 되고 있고 유럽연합만 지금 50% 된다고 하면은 그거는 크게 영향은 끼치지 않을 거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긴 해요. 특히나 지금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지금 트럼프가 어제 트럼프의 발언이죠. 또 50% 관세 부과 위협에
우리의 이익을 방어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밝히는 만큼 이 부분은 사실 장기적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가장 큰 변수긴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오히려 미 증시는 상방 흐름을 잡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게 뭐냐고 하면은 지금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는요, 중국이랑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제 뭐 지금 EU, 유럽연합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이 긍정적이기 때문에 사실 유럽연합과의 이 관세 전쟁은 시장이 크게 신경 쓰지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왜? 실질적인 과거 나스닥 차트를 보면 아시겠지만 과거 나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미중 무역 전쟁이라고 하면서 관세 전쟁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근데 당시에 보면요, 오히려 미국의 증시는 뭐했다? 올라갔어요. 중국 증시도 올라갔어요. 세계 글로벌 증시도 올라갔습니다. 왜 이런 흐름이 나왔느냐를 본다라고 하면은 시장에서는 관세 전쟁보다는 더 크게 이제 반영됐던 게 뭐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었죠. 본격적으로 2019년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하면서 가파르게 증시가 상승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는 사실상 유럽연합과 이런 관세 전쟁을 1대1로 이제 관세 전쟁이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 증시가 하방 압력이 나와주면 나와줄수록 오히려 금리 인하 이후에 올라갈 수 있는 상승 탄력이 더 크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이게 뭐 무조건적으로 뭐 이렇게 올라갈 거다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업종이 사실은 몇 가지가 나뉠 확률도 굉장히 큽니다. 왜? 지금 이제 뭐 유럽연합 뭐 지금 EU가 이제 관세 이렇게 정책을 취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관세 전쟁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S&P 지수는 좀 타격이 클 거거든요. 지금 실질적으로 과거 2024년도까지 본다라고 하면은 S&P 500에 포함되어 있는 이 해외 매출을 봤을 때 거의 41%가 뭐다? 해외에서 이제 전체 매출의 반토막 이상 약 41%가 해외에서 발생하는 매출이고요. 이 중에 20에서 25%가 유럽연합에서 발생하는 매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관세 리스크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뭐가 됩니까? S&P 500에 속한 뭐 이런 기업들은 사실상의 금리 인하가 나온다 하더라도 하방 압력이 나올 확률이 좀 크다라고 좀 보는 거죠. 저는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적으로 뭐 뉴욕 증시가 올라갈 거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양자 컴퓨터만큼은 오히려 더 크게 올라가는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한 게 뭐냐고 하면은 자 실질적으로 지금 보다시피 최근에 이제 나스닥을 견인했던 게 뭡니까? 이제 나스닥이라든지 뉴욕 증시를 이제 견인했던 건 양자 컴퓨터예요. 로봇 택시를 통한 테슬라도 한몫을 하게 됐지만 저는 아무래도 양자 컴퓨터가 더 크다라 보고 있어요. 특히나 시장에서는 자 양자 컴퓨터가 뭐가 된다.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양자 분야의 엔비디아가 될 거라면서 독주를 예고합니다. 기업 스스로가. 그럼 정말 이런 이 아이온큐가 앞으로 엔비디아처럼 강한 상승 흐름을 타고 간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과거 엔비디아가 나스닥을 견인했던 것처럼 뉴욕 증시를 견인하는 게 어렵지도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자 그럼 이제 이 양자 컴퓨터가 뜰 거 아니에요. 뜨면은 여기서 문제가 뭐가 생기냐고 하면은 지금 뜨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EU 같은 경우,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관세 전쟁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예요. 딱 하나가 뭐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제 유럽연합이 지속적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게 기술 규제입니다. 기술 규제. 그래서 기술 규제를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AI 산업에 있어서 기술 규제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죠. 그래서 이런 이 디지털 시장법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기술에 대한 규제를 이제 먹여 버리면서 사실상 양자 컴퓨터의 이런 성장에 뭐가 돼요? 양자 컴퓨터 성장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이 하방 압력을 받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거를 트럼프 입장에서는 두고 보고 있느냐? 절대 아니라는 거겠죠. 그래서 사실 이런 뭐 유럽연합이 지금 뭐 관세에 대한 부분으로서 경쟁을 할 만한 게 이런 기술 경쟁 말고는 뭐 큰 카드가 없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못 해버리게 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그냥 대놓고 뭐 할 수밖에 없다. 양자 컴퓨터에 더 밀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상 최근에도 나오고 있는 게 뭐다? 양자 컴퓨터 자체는 트럼프 대통령의 뭐다? 국가 우선 과제로서 지속적으로 밀 것이고 추진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지속적인 뭐 27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책정해서 연구소, 대학 쭉쭉쭉쭉 뭐 포함되는 내용도 확인될 수 있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양자 컴퓨터와 함께 더 크게 뜰 수 있는 게 뭐냐고 하면은 사실 제가 이제 아까 유럽연합이 규제를 할 것이다. 규제에 대한 가능성을 여러 회인데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규제를 지금 얘네가 일방적으로 하지는 않아요. 일방적으로는 할 수는 없고 이제 뭐라도 건수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럽연합이 제일 많은 건수를 잡는 게 뭐냐고 하면 늘 안전성입니다. 안전성. 그러니까 AI에 대한 규제도 지속적으로 나오는 건 뭐냐고 안전에 대한 검증성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안전. 그러니까 이 안전성에 대한 규제가 가장 크기 때문에 애초에 그럼 양자 컴퓨터도 지금 밀어야 될 게 이 안정성을 모아야 된다. 안전하게 만들면 돼요. 그럼 결국에 양자 컴퓨터가 안전하다는 건 뭐다? 보안이라는 거겠죠. 보안. 그래서 무역전쟁의 방패가 사이버 보안주라는 거고요. 무역전쟁이 심화가 되면 심화가 될수록 보안 업종은 더 뜰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실질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보안 관련돼 있는 지금 양자 컴퓨터 때문에 보안 관련된 그 모든 전 세계가 이제 뭐 비트코인도 해킹당할 것이고 은행도 해킹당할 것이고 이런 거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안성이 더 중요할 거다. 유럽연합도 태클을 걸지 못할 정도의 보안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양자 컴퓨터에 대한 부분도 이제 앞으로는 보안이 더 중요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실질적인 뭐 아이온큐라든지 디웨이브 퀀텀이라든지 퀀텀 컴퓨팅 뭐 다양한 기업들이 보안 관련되는 섹터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다른 종목을 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냐고 하면은 실스크. 이거는 예전에 아시는 분들 제가 여기서 추천드리고 여기서도 우리 수익 봤던 종목 중 하나예요. 근데 제가 다시 실스크를 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고 하면은 사실 어차피 실스크 제 매매 제가 잡아드린 가격대에서 잘 잡았으면 수익일 겁니다. 수익일 건데 지금 사실 다른 양자컴 대비 오르지도 못했어요. 많이 오르지도 못했는데 이 실스크를 전 좀 더 매력 있게 보는 게 뭐냐고 하면은 최근 실스크가 발표한 자료가 뭐다? 양자 암호화 기술로 5월 22일 자료에 뭐한다? 비트코인 1조 달러 시장을 보고 나선다라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트럼프의 가장 큰 정책이에요. 그 어떤 것도 아니고 비트코인을 보완하겠다? 지금 사실상 이제 양자 컴퓨터, 양자 암호로서 가장 큰 타격받는 건 비트코인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도 많이 빠졌던 거고요. 그래서 최근 이제 사이버 보안 기술 개발업체 실스크가 새로운 양자 암호화 제품인 QS7001을 보안 요소 출시하면서 블록체인 보안 분야에 중요한 기술적 이정표를 세웠고요. 이걸 고려할 때 1조 달러가 넘는 비트코인 시장은 잠재적으로 심각한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는데 실스크가 이거를 완전히 해답을 제시한 거죠. 그래서 지금 뭐 보면은 기술 발전과 함께 오히려 뭐가 된다? 실스크는 이런 불가피한 전환의 선두에 서서 이 보호, 사실 비트코인을 보호한다. 그럼 전 제가 봤을 때 지금 양자 컴퓨터로서 가장 큰 위협을 받는 거는 금융권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다른 뭐 정보기관도 해킹에 대한 위험은 크겠지만 금융은 자산과 직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늘 얘기됐던 게 비트코인, 우리 은행, 뭐 이런 중앙은행 이런 것도 다 털린다는데 이걸 일단 보완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실스크 같은 기업이 이걸 토대로서 아마 보완해서 최고봉에 서지 않을까. 최고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하면서 저는 오히려 실스크를 보는 게 좀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올라가지 않은 양자 컴퓨터를 좀 찾아본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실스크라는 부분에 좀 집중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시장이 지금 굉장히 불안정해요.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이런 시장은 제가 뭐라 했습니까?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을 추격 매매하고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스윙주로 짧게 먹고 나오는 게 좋다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여러분들에게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스윙 투자반을 이제 한번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매매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보면은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2일 전에 소개시켜 드리고 어떻게 되고 있다. 랩지노믹스가 단 3거래일 만에 거의 20%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진매트릭스 같은 경우도 2일 전에 소개를 시켜드리고 어떻게 되고 있다. 단 3거래일 만에 지금 한 30%, 40%가 올라갔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뭐 비상교육 같은 경우도 그 1개월 전이라고 했잖아요. 3-4주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소개시켜드리고 여기서 일단 먹고 나오는 그런 매매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스윙 투자반을 이제 오픈을 했는데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스윙 투자기 때문에 2주에서 3주
2주에서 3주가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그냥 바로 이제 수익이든 손실이든 정리하는 쪽으로 가가지고 빠르게 우리가 그렇게 뭐 2주 3주마다 얼마 그냥 20에서 30%씩 수익을 챙겨간다라고 하면은 아마 이제 여러분들 계좌도 빠르게 회복이 되면서 올 연말쯤 갔을 때는 또 다른 승부수를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하면서 스윙 투자에 내가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 구독하기 서비스 이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입니다. 제가 영상 하단에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까 이 스윙 투자 안내 영상 자료를 참고하셔가지고 구독을 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